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21일입니다. 21일 목요일 앞두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내려가서 좀 전에도 박상희 소장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이제 23,000원 문턱까지도 내려와 있습니다. 당연히 연중 저점이죠. 예. HMC 투자증권의 노근창 연구원 좀 연결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죠. 전화 연결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도체 가격은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 보고 있을 겁니다. DDR3 1기가 기준으로도 이제 한 80센트 초반대까지 내려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안 좋아질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그 0.84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현금 원가 기준, 즉, 일단 영업상으로는 대부분 적자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PC 수요 자체가 지금 8월 중순까지는 일단 회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8월 상반월까지는 가격은 좀 더 떨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주력인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가격이 같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8월 상반월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가격이 더 떨어진다면 0.7불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제 머티리얼 원재료비 원가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 엘피다나 아니면 대만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감산을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바닥 징후를 어느 정도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아마 가격 자체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를 더 관망을 하거나 아니면은 더 가파르게 떨어져서 경쟁자들이 감산을 하거나. 예, 일단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폭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예. 그렇죠. 예, 다만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감산 가능성이 상당히 부각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차트를 보면은 지난해 가파르게 떨어졌던 것에 비해서는 이달에는 올해는 완만히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하락세에 있는 건 맞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반대로 모바일 쪽 램은 상당히 좀 호황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그래도 하이닉스는 좋다 이런 스토리들 많았었는데 당장 2분기 실적 기대치는 계속해서 낮아지지 않습니까? 노근창 위원님은 얼마 정도 보고 계세요? 일단은 저희는 2,800억대 보고 있고요. 예, 일단은 21일 날 발표하니까 2분기 실적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낮춰질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정도로 7월 달 가격이 빠지면 8월 중순부터 가격이 안정화되더라도 2분기 평균 대비해서는 디램 기준으로 보면 10% 이상은 빠질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3분기 실적이 또 상당히 좀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3분기 실적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리고 실제로 감산을 어느 정도 하는 게 가시화되면서 9월부터는 가격이 안정화되느냐 이걸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도 2분기 영업이익을 연결 기준으로 한 4천억 정도 이상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좀 편차가 상당히 크네요. 예. 그러니까 4천억대 중반부터 2천억대 초반까지. 예. 위원님은 2,800억 보시는 거고 3분기는 얼마 정도요? 3분기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아직 2천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낮아지는 트렌드고요. 예. 참 그러면은 당장 그 애플이 19일, 인텔은 20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인텔 주가도 사상 최고가 가고 있고 다시 한번 또 인텔 효과가 나는 거냐 이런 기대감도 좀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쪽하고 좀 빗대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좀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한테? 예, 일단은 그 인텔은 전체적으로 최근 좋은 게 서버 CPU가 상당히 좋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인 PC 그 산업 수요량은 약간의 괴리도는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PC 가격 자체도 지금 거의 2010년 초 대비해서 PC 가격도 지금 반토막 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구매력이 나타날 수 있는 변곡점도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지금 8월 초순까지보다는 8월 중순 이후가 PC 산업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신학기 PC 수요가 나타날 수 있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 쪽도 모바일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 신제품들이 8월 말부터 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 악화되더라도 그 폭은 제한적일 거고 다만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보면 어쨌든 계절적인 재고 소진 기대감으로 IT 업종이 상당히 주가가 강하게 갔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작년에도 실적을 놓고 보면 4분기 실적이 최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IT 산업이라는 게 항상 역발상이 필요한데 이 정도 이제 가격이 여기서 좀 더 빠진다면 역발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 변곡점이 한 8월 중순이면은 어느 정도 그 업황에
턴어라운드냐 아니면 계속해서 악화냐 이걸 볼 수 있는 거고 예, 그 그렇습니다. 이전에 어느 정도 주가의 방향은 뭐 예. 바닥이 나오든 예. 뭐 하든 좀 나타나겠네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HMC 투자증권의 노근창 연구위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다시 시장 쪽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대신증권 LNP 센터의 이영준 연구원과 늘 월요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앞에서도 좀 IT 간단히 이야기를 해봤는데 예, 연구원님 입장에서는 지금 IT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좀 어떻게 전달해주고 계세요? 예, IT 업종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이제 2분기 실적을 전망을 해본다면 어닝 시즌의 경우 낮아진 눈높이가 오히려 긍정적인 모멘텀을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기업의 실적 전망치가 6월 들어서 빠르게 하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도 하향 조정 추세이고요. 한국은 IT주에 대한 EPS 전망이 하향 조정이 주도를 했었고 미국은 전업종에 걸친 EPS 전망 하향 조정 속에 금융주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아진 눈높이를 고려할 때 실적 결과에 따른 새로운 충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주 실적 결과가 오히려 긍정적이었던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구글, JP모건, 시티그룹의 EPS 결과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어닝 시즌이 실질적인 피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적 경계감은 점차 시장 우려 요인에서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악화되진 않을 것이다. 예. 이런 뉘앙스로 일단 들리는데 예,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뭐 대외 변수도 물론 이제 남아 있어서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 닷새째 지금 순매도 아닙니까? 네.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고 있는 건? 예, 오늘 외국인은 닷새 연속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환율이 외국인의 매도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출회되는 대부분의 자금은 한 달 전 약 1,080원대에서 들어왔던 자금들인데요. 현재 환율인 1,060원대에서도 2% 내외의 환차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 시에는 추가적인 환차익도 기대되고 있지만 반대로 환율이 상승 흐름으로 갈 경우 현재까지 벌어둔 환차익마저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 상승을 고려한 일부 물량 출회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21일 열리는 유로존 긴급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의 추가 구제금융 방안에 대한 합의가 불발될 경우 유로화 급락에 따른 달러화 강세를 우려하면서 일부 물량을 차익 실현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증시에는 우호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화가 강세 기조로 간다 해도 과거 추이를 봤을 때 외국인들은 4%대의 환차익을 노리고 매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1,040원대에서 환차익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매도 물량이 결과적으로는 매물 폭탄 우려를 낮춰줌으로써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나갈 물량이라면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때 한 번쯤 털고 가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분산돼서 매도 물량들이 조금씩 나오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다. 근데 이제 최근에 5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이 파는 동안에 선물도 함께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 사이 역시 베이시스는 낮아졌고 또 프로그램도 이제 조금씩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기관 특히 이제 국가기관을 포함을 해서 외국인 선물 매도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매도 나오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까? 네. 또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예, 프로그램 매매는 하루 만에 매도 위로 돌아서면서 매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과 비차익 거래에서 모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총 3,500억 원에 가까운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데 대부분 물량 출회는 국가 지자체 물량으로 추가 매도 여력은 약 3천억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가 될 수 있는 외국인 물량은 1,050원 선에서 원달러 환율 1,050원 선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당장은 우려할 상황은 아니며 국가 지자체 물량 3천억 원은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현재 프로그램 물량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이 나올 때 코스피 지수는 이제 못 가고 있고 대형주 역시 힘을 못 쓰고 있고 오늘 뭐 코스닥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도 코스닥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와 같은 현상이 좀 더 얼마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예, 상반기 코스피가 연초 대비 2.4% 상승한 것과 달리
코스닥은 6.1% 정도 하락하면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었지만 예.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연 상승률이 장중 플러스 전환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상반기 동안 코스닥이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면 코스닥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IT주들의 업황 둔화가 가장 컸었고요. 대형주들의 차별적인 강세가 이어지면서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점이 코스닥 부진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2분기 IT 업종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것에 비해 코스닥 종목들의 낙폭이 컸던 점이 최근 코스닥 종목들의 가격 메리트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QE3 시행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동성 랠리 장세가 연출된다면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고 업황이 바닥권을 통과하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반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 수준이 높아진 대형주들에 대한 접근이 부담스럽다면 낙폭이 크고 하반기 이익 모멘텀이 양호한 코스닥 우량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모멘텀이 이제 막 나는 종목들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그 요령이 될 수 있겠지만 먼저 또 기다리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이니까 오늘 이제 그 일정 매매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긴 한데 그 외에 뭐 증시에 좀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일정들 어떤 게 있죠? 예. 이번 주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오늘 일정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 오늘부터 삼성생명 자사주 300만 주 장내 매수가 3개월에 걸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0일까지 세계 물포럼 개최국 선정을 위한 최종 실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화요일에는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로봇 산업 실태 조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20일 수요일에는 CJ 컨소시엄이 대한통운 인수 본계약 체결 및 실사 착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난주 발표되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좀 더 세분화시켜서 업체별 온실가스 목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2일 금요일에는 물가 안정 대책 회의가 있는데요. 기름값 고공행진과 관련하여 정부의 추가 조치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정유업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회의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의 뭐 물가 안정 대책 회의는 거의 뭐 매주 열립니다만 이번에도 22일에 또 한번 이제 정유사를 어떤 카드로 압박을 하는지 봐야겠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업별로 이제 그 목표치를 제시를 해라 이런 내용이다 보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 로봇산업 실태조사는 바로 내일 있는 거고요. 자, 대신증권 LNP 센터 이영준 연구원 통해서 뭐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